사실은 저희가 이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뭐 후지산,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산 지수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약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 얘기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덧붙이고 싶어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충격 없이 이게 후지산,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산 이렇게 지수 가려면 반드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높은 지금 천정비주로 치솟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무언가가 뭐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엇박자가 나고 여기에서 뭔가 혼선이 일어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아까도 강 PD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높이 뜬 상태거든요. 네. PER, PBR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뭐 거의 뭐 최고점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당화하는 건 뭐냐면 새로 이 스타 기업이 된 이 대장주들이 뿡뿡뿡 나가면서 이익을 팍팍팍팍 이제 막 벌어줄 거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죠. 근데 넷플릭스만 해도 보면은 약간 이제 구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또 경쟁 상대가 곧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디즈니가 나오고 10%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미국이 이 엄청나게 지금 높은 히스토리컬하게 매우 최고점에 있는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뭔가 충격파가 전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거가 상당히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어느 상태인지 BNK 투자증권의 그 김성노 리서치 센터장이 센터장님이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그 갑론을박이라는 자료를 쓰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분의 그 갑론을박 리포트를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위클리, 바이 위클리 2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읽어보고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를 한번 좀 반드시 메모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페드가 얼마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무대뽀로 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세요. 이게 자산 매입 금융 페드가 이제 금리나 제로금리까지 내려서는 안 되니까 자산 매입도 막 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막 이제 트리플 A뿐만 아니라 막 회사채까지 막 샀잖아. 네. 저도 이거는 참 몰랐어요. 2008년부터 14년간 6년 동안 페드가 자산 매입한 규모가 3조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나 봐. 네.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6년 동안 산 자산 매입하고 지금 1년 동안 한 자산 매입하고 똑같아. 페드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약간 짓거리라고 약간 비판하고 싶은 입장인데 너무나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풀었으면 그냥 회사채를 사들이면서까지도 돈을 풀었잖아, 달러를. 네. 그러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때는 좋았잖아 경기가. 그렇죠. 이를테면요. 네. 그럼 그때는 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정도까지는 돈을 좀 이렇게 회수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이 검은색. 안 했잖아.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때 했어야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예. 옛날에 그린스판 같았으면 했을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이게 다 이 버냉키의 후예들이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살짝 하려고 그랬어요. 20년도에 살짝 하려고 그랬어. 우리 저기 근데 럼프 형님이 많이 막지 않았어요? 딱 코로나 터지니까 네. 이 보세요. 그냥 급등하네요. 자산 매입 규모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폭포를 거꾸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거 있는 거에 2배로 얹은 거네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지금 돈을 푼 거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도가 나왔나? 안 나죠. 안 나죠.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참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뭐 10-year 트레저리비, TB 대비 뭐 그 저 BBB급, 트리플 B급 회사채라든가 하이힐드 회사채 그 스프레드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살짝 섰다가 바로 그냥 뭐 아주 역사적인 저점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났고, 이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야, 부도율. 전 세계 주요 13개국 부도율이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부도율이 확 떨어져. 어.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부도나는 회사가 푹 줄어. 아. 이거 봐요. 그냥 이렇게 줄어버리잖아,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요? 웃기잖아요, 이게. 2007년, 8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도율이 팍 솟았잖아. 근데 2020년에는 부도율이 이렇게 떨어져.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투자가 일어나고, 민간 투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고용이 살아나고, 고용 살아나면 어떻게 돼? 경기가 그냥 막 좋아지죠. 뭐 순화하는 거죠. 그런 아주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과 이에 따른 뭐 부도율 하락, 민간 투자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미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약간 뭐 페드 이런 얘기, 페드 워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워드 12개월 그 앞에 1년 후에 그 기업 이익을 예상으로 한 S&P 500의 PER이 23배 수준으로 이제 지금 법인세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저 바이든 정부가. 그거 감안하면은 닷컴 버블에 기록했던 12개월 앞으로 예상 퍼 25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닷컴 버블 때하고도 같은 지금 퍼 밸류야, PER 밸류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지금 그 미국 시장, 또 미국이 또 재채기하면 우리는 또 뭐 독감 걸린다며요. 그렇죠. 그런 글로벌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장주 포워드 퍼는 지금 38 내지 39배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면 40배에 가까운 40배. 이 블룸버그하고 이 BNK 증권에서 했다는 건 조사했다는 건데, 이거는요. 이 보세요. 현재 이익 대비 PER는 지금 역사적 최고치가 지금 언제예요? 01년, 08년, 09년, 2000년도 IT 버블 때하고 똑같아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GDP 대비 시가총액.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이 21년 1Q 1분기에 213%. 213%.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거의 뭐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는 얘기예요. 03년, 21년 나오는데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이거 보세요. 붕 떠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GDP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 시가총액만 이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율이 213%다. 이 213%는 제가 볼 땐 이 숫자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213%,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90%가 안 되는데 미국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게 지금 후지산을 넘어서 킬리만자로산을 가야 되고 에베레스트산을 가야 되는 코스피 지수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걸림돌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그 어떤 슈퍼 버블이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되는 가운데 충격 없이 네. 완만하게. 그럼 한국과의 이게 괴리가 좀 좁혀지고 이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도 선준화되고 이러면 이제 이게 6천 코스피 6천 7천 8천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이 213%라는 전례 없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충격적으로 팍 꺾인다. 그럼 코스피 지수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숫자들을 딱 하나하나 그 우리 김성노 센터장이 정리한 거를 제가 쭉쭉 읽어보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만만치가 않구나.
한국 시장은 사실은 저는 아까 그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쭉쭉 오르려면 글로벌한 환경도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좀 걸린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김성로 선대장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같은 고용 추세, 지금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3월과 같은 고용 추세가 연말까지 간다면 일자리가 미국 일자리가 800만 개가 증가하면 이 경우에 실업률이 와우 4%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국면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에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초이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차분하게 순탄하게 계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시장이나 경제가 꼭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BNK 증권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 막 밸류에이션이 막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성장주 투자 이런 것보다는 좀 가치주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왜 안 꺾여 근데? 쉽게 안 꺾일 것 같은데요. 좀처럼. 네. 그러니까 3조 6천억 달러를 6년 동안 풀었잖아요. 네. 2018년부터 14년. 근데 2020년 딱 1년 동안에 3조 6천억 달러를 그냥 뭐 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산 매입해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달러를. 몇 년 묵혔다가 또 한 번에 터뜨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게 사놓고 이거 이제 다시 또 돌려주고 달러 회수하잖아. 언제 회수하냐고 이걸. 영원히 그냥 회수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아니죠. 세수는 하겠죠. 요새 계속 그 채권 금리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내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금리 인상? 예. 아니면 뭐 그런 예. 것들이요. 예. 코로나가 풀리면은 조심해야 주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다행히 지금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는 거는 또 호재인가? 호재라기보다는 이건 저는 이 코로나를 움켜쥐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슈를 가지고 네. 오히려 기업들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자신의 밸류를 계속 높여가면서 예. 코로나 약간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 PD랑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5월 중순부터는 네. 이제 이런 상태로 좀 라이브를 좀 해보자. 네네네네 질문도 받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질문도 받고 라이브를 하면서 질문 하나당 슈퍼챗 하나 이런 거 하고 할까요? 오 슈퍼챗까지요? 네. 네. 슈퍼챗 저 댓글로 뭐 슈퍼챗 좀 의사가 있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안 하려고. 슈퍼챗도 없는데 라이브를 왜? 너무 노골적으로. 네. 농담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는.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네. 자, 에베레스트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참 그 어떻게 보면 홍맹랑한 그런 화두를 저희가 던져봤는데 강 PD 어때요? 코스피 한 8848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야죠. 사실 밸류가 뭐 국내 기업의 명성에 치고는 너무 소박하죠 지금 주가나. 소박하다. 그렇죠. 다 뭐 0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